때는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1965년 가을, 전후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CF와 국립영화 제작소를 중심으로 그 뿌리를 뻗어가고 있었으나 한편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력한 영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이 송두리째 변화하게 되었다. 당시에 진로소주 CF를 비롯해 각종 상업용 광고 애니메이션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외화를 수입 상영에 재미를 보던 세기상사가 창작 작품의 감독을 맡길 사람으로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신동원이다. 오늘은 신동원과 세기상사의 미팅날.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한창인 게로구나. 1965년 가을, 세기상사의 선전부장 용윤수는 당시 사장인 국회남의 지시를 받고 신동원을 찾아간다. 그는 신동원에게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제의한다. 용윤수의 갑작스러운 제의에 신동원은 다소 당황하지만 이내 심장에 두근거림을 느낀다. 아직 한국에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애니메이션이라 할 만한 것도 자신의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몇 편의 CF와 정부의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하는 단편이 전부일 뿐이었다. 그런데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자니 신동원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과연 세기상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아무도 시도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에, 개척자의 입장이기에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었다. 세기상사가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는 배경은 이랬다. 여러 실사 외화들은 물론 디즈니의 피터팬, 신데렐라, 피노키오, 플라이셔 형제의 걸리버 여행기 등의 애니메이션을 수입 상영하여 재미를 본 세기상사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영화법 제정이 이루어지자 영화 제작업까지 사업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영화법의 핵심은 국산 영화 제작업과 외화 수입업의 일원화였다. 즉 외화 수입을 하려면 국산 영화를 제작해야 했다. 당시의 세기상사는 업계의 큰손이었다. 회장인 국회남은 미니언까지 지낸 인물로 영화사인 세기상사 외에도 세기항공, 세기밸브, 대전사료공장, 기신전자, 속초수산공장, 남문빌딩, 센츄리하우스 등을 운영했다. 그뿐이랴 대한극장, 문화극장 등 다수의 극장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세기상사이기에 국산 영화 한두 편 제작하는 건 예도 아니었다. 디즈니의 외화로 재미를 본 세기상사는 애니메이션이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그렇기에 가족 단위의 관람이 많다. 세기상사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세기상사가 홍길동과 함께 우주계의 왕마기를 제작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비교적 검열이 자유롭다는 메리트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기상사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한다. 하지만 세기상사는 외화를 수입 상영하기만 했지 제작해본 적은 없었다. 아니 애초에 한국에는 장편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어디 물어볼 곳은 있었으랴. 그래서 국회남은 당시 회사 선정과에 근무하던 용윤수 부장에게 애니메이션 제작을 떠넘긴다. 이유는 명확했다. 사내에서 그림과 관련된 일을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제작사에서 관련 홍보물을 전부 만들어 배포하지만 핸드폰도 컴퓨터도 모두 없던 1960년도엔 직접 보내주는 원본 포스터와 스틸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그것을 국내 사정에 맞게 새롭게 만드는 일을 용윤수가 하고 있었다. 단지 그 이유였다. 홍보물을 잘 만드니까. 용윤수는 그때까지 애니메이션이라곤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낮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아줄 제작진을 수배하면서 밤에는 애니메이션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단연 신동원 프로덕션이었다. 다시 프로덕션이라고 하기 민망한 간의 공업이었지만 실력은 확실했다. 진로소주를 비롯한 각종 CF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런 신동원은 용윤수의 1순위 타깃이었다. 신동원은 용윤수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디즈니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와 아시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칠성공주와 같은 장편을 보며 오래전부터 장편 제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용윤수의 말은 제안이 아닌 기회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기획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홍길동이 채택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신동원 감독의 동생인 신동우 화백의 풍우나 홍길동이 그 원작으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족 전체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본인이나 동생의 만화를 제작하고자 했을 것이고, 이들 작품 중 가장 한국적이며 익숙한 홍길동이 주인공인 풍우나 홍길동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나의 추측이다. 물론 풍우나 홍길동은 인기 만화가였던 신동우의 히트작이기도 했다. 풍우나 홍길동의 각색과 함께 장편 제작을 위한 애니메이터를 모집했다. 이때 모집 광고를 내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신동원과 신동우는
신동원은 모두 유명한 만화가였다. 친분이 있는 만화가나 사파가를 불러 모았다. 물론 그림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화와 채색을 위한 여성 애니메이터들도 있었다. 이때 애니메이션에 발을 들어놓은 사람이 김대중, 유성웅, 정욱, 김윤대, 구성찬, 박희종, 백홍기, 백영랑 등이다. 아쉽게도 신동원의 제자였던 넬슨 씨는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며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만화가든 사파가든 초심자든 애니메이션 작화는 생소하였기에 신동원이 이들을 가르치며 제작이 진행되었다. 업계의 큰 손이 제작하는 데다가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었지만 홍기동의 제작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은 단편 CF 애니메이션 제작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많은 비용과 다수의 숙련된 제작진이 필요했다. 당시 국내엔 숙련된 애니메이터는커녕 신동원 본인조차도 장편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작품을 제작해 나갔다. 신동원은 만화를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옮기면 애니메이션 고유의 재미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풍우나 홍기동을 애니메이션 문법에 맞게 각색했고 홍기동을 비롯한 캐릭터들의 디자인도 전부 수정을 가했다. 특히 그는 홍기동은 사회상을 그린 작품이라서 만화적 스타일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주인공인 홍기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사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은 눈이었다. 신동호의 만화와 달리 신동원의 홍기동은 눈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전통적인 풍속화의 인물화 양식에서 그 스타일을 가져왔다. 신동원에 의해 홍기동의 스타일이 정립되고 대본이 완성되자 본격적인 작화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스태프가 애니메이션 작화의 경험이 없었기에 신동원이 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작이 진행되었다. 그래도 다행히 신동호의 존재로 제작은 어찌어찌 굴러갈 수 있었다. 원작 작가이기도 한 신동호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아 어떤 그림에도 능숙했다. 또한 사람의 움직임과 사물의 특징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내었기에 많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사실상 에이스였다. 신동호가 A4 용지 반절 크기의 종이에 스토리보드를 그리면 사람들은 각자 맡은 부분의 스토리보드를 책상 앞에 악정으로 붙여놓고 동작을 연구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다 그리면 신동원에게 검사를 맡았다. 합격을 받아야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제작했다. 제작진이 장편 애니메이션 경험이 전무한 것 이상으로 열악한 제작 환경도 문제였다. 서울 한남동의 세기 촬영소에 간이막을 치고 제작이 이뤄졌다. 세기 상사가 최신 기자재와 설비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건 대한극장 5층에 세기 상사 동아부가 설립된 1970년대 이후의 일로 이마저도 오탑에 위치해 있어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한다. 먼저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셀이 애니메이션 전용 셀이 아니었다. 당시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자재의 국내 생산이 전무하던 시절이라 미국이나 일본의 것을 사용해 해야 했으나 상당한 가격으로 세기상사는 이를 지원해주지 못했다. 그로 인해 신동원이 CF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사용하던 방식인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하는 미 공군 정찰기에 항공사진 촬영용의 넓은 필름을 싼 값에 구해 양재물로 필름의 젤라틴 감각 유제를 씻어내 투명하게 만들어 일일이 잘라 사용했다. 이를 항공셀이라 불렀다. 다만 항공셀의 경우 표면에 그림이 들뜨는 단점이 있어서 물감이 마르기 직전에 촬영해야 했다. 셀 위에 바로 원화를 그렸기 때문에 만약 채색 과정에서 실수하면 다시 그림을 그려야 했다. 작가진은 전지를 재단에 사용했는데 고급 종이가 아니라서 작가 시에 패그 구멍이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원화나 동화, 배경 그림들 사이에 정밀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질 좋은 모조지로 대체하면서 이 문제는 현저하게 줄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셀 채색용 물감도 문제였고 애니메이션 촬영용 전문 카메라도 없었다. 영화 카메라를 개조해 사용했다. 정상적인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제작진의 열정은 죽지 않았다. 1965년 10월 제작이 시작된 지 대략 7개월 만에 작품은 완성된다. 그러나 아직 러시 필름이었다. 러시 필름의 시사를 마친 뒤 신동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기상사로부터 대폭적인 수정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작가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였다. 하지만 줄곧 디즈니의 작품을 수입 상영해온 세기상사의 눈에 홍길동의 움직임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어색했다. 세기상사는 20분 정도의 분량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고 신동원은 거절했다. 이미 신동원은 홍길동을 위해 개인적인 제작비도 지출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20분을 만드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세기상사에게 러닝 게러티 약속을 받고 제작을 이어갔다. 제작 완료는 1966년 12월 30일, 개봉 일자는 1967년 1월 21일이었지만 제작은 극단적 상황까지 몰렸다. 결국 첫 상영이 예정되었던 오전 9시를 3시간 앞둔 오전 6시, 그 시각이 돼서야 촬영한 필름을 현상소에 맡길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은 완성되었다.
결국 1967년 1월 대한극장을 비롯한 전국 극장에서 개봉하게 된 홍길동은 개봉 당일부터 연일 대박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교통 기마대가 출동해 충무로 일대를 통제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는 지금처럼 배급 인프라가 잡혀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0에서 40만 사이의 관람객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67년에 개봉한 영화 중 흥행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제6회 대종상 문화영화 작품상, 제4회 남도영화제 문화영화상 등을 수상한다. 작품이 당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세기상사는 극장 관객들에게 사은품으로 3kg짜리 설탕을 증정했다. 1960년대 후반에 설탕은 고가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챙긴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 그리고 이 홍길동을 제작한 신동원은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국가로 만들었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어 한국을 애니 강국으로 만들 발판을 만들었다. 애니메이션의 상업성을 보여줬으니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기상사는 눈앞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신동원에게 극장 수익을 제대로 배분해주지 않았다. 약속한 러닝 개런티도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원작의 저작권자가 동생이 신동호임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의 저작권마저 세기상사에게 귀속되었다. 물론 세기상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짓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신동원의 인터뷰가 있다. 제작가 측에서 내가 이건 반년이면 곤란하다. 1년 잡아야겠다. 그래도 반년 합시다. 자금 계약서에 그렇게 씁시다. 써놓잖아요. 그것이 올개미가 돼요. 왜 올개미가 되는가 하면 후에 아무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초과되거든요. 애정적인 무리한 그게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만드는데 좀 서투른 사람이에요. 그런 변호사나 같이 이렇게 하고 단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넘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올개미가 돼가지고 제작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한테 심지어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서 말하는데 이거네 영화 제작사하고 같이 했다는 내 살은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솔직한 말이지. 그래서 내 이 편하고 딱 끄는 이유가 그렇다. 세기상사는 납품 기한을 어긴 것을 꼬투리 잡았다. 애초 20분을 폐기하지 않았으면 어기지도 않을 그 납품 날짜를 말이다. 결국 신동원은 세기상사와 결별하고 후속작인 호피와 찰도바이를 합동 영화사가 제작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홍길동의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자 이러한 제작사들의 환멸을 느낀 신동원은 호피와 찰도바이를 끝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나게 된다. 세기상사와 합동 영화사, 이들의 근시안적인 행보로 우리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나 일본의 데즈카 오사무를 잃었고 시청권을 박탈당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일본에서 발견되어 국내로 들어오기 전까지 홍길동의 원본 필름은 유실되어 있었다. 이는 세기상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여러 이유로 신동원에게 원본 필름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지 않을 거면 보관이라도 잘하던가. 그들에게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란 그냥 잘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했던 것인가. 불행 중 다행으로 2008년 한 애니메이션 연구자의 정보로 일본에 일본어로 더빙이 된 홍길동 필름이 2군데에 2개씩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확인 후 화질이 좀 더 양호한 필름 하나를 대여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한국어 사운드 필름과 함께 복사 작업을 하면서 원본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할 수 있었다. 홍길동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물론 일본에 수출되었던 필름을 복원한 것이기에 크레딧이 일본어로 되어 있고 오리지널에 비하면 약 3분 정도가 삭제된 버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유실되었던 작품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홍길동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역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작품 내적으로는 이중 촬영 기법과 선녹음, 후작화 방식 도입, 국내 기술력으로 제작, 독창적인 캐릭터 창조와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성과를, 작품 외적으로는 최대의 제작비 및 인력이 동원된 작품으로 그에 맞는 흥행 수익을 상출해냄으로써 애니메이션을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알렸다는 것이다. 또한 홍길동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을 습득한 많은 이들이 이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전성기를 읽어내는 인재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김대중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세계에 알리는 2020 우주의 원더키드를 제작했으며 정욱은 원프로덕션 이후 대원미디어를, 강광신은 미로동화를, 배영랑은 도다니와 장독대를 제작하는 등 이른바 홍길동 키드들이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어가면서 국내에도 업계가 형성되었다. 홍길동은 단순한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를 만든 장본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은 유튜브 한국 고전영화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은 돌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실 굴하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